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상사 때문에 힘든가요? 동료와 불편한가요? 가족과 멀어지고 있나요? 2500년 전 한 스승이 이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 오늘 당신에게 논어에 담긴 인간관계의 지혜를 전합니다. 이 가르침을 알고 나면 당신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원전 551년 노나라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구 자는 중리. 우리가 아는 공자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홀로 그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살에 그는 학문의 뜻을 두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가 조화로울 수 있을까? 그는 평생 이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30살의 공자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귀족도, 평민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교육은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은 인이었습니다. 인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평생 실천할 수 있는 한 글자가 있습니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서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2500년 전 공자가 말한 이 원칙은 지금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당신이 무시당하기 싫다면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남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남을 사랑하십시오. 공자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가 없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신뢰는 인간관계의 바퀴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어떻게 쌓을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민첩하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많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공자 자신이 신뢰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자들과의 약속, 임금과의 약속,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 자루가 물었습니다.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닦아 공경스럽게 한다. 자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한다. 자루가 또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에 인간관계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남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상사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선배가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십시오. 자신을 닦은 후에 가까운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안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직장을 이끌 수 없습니다. 공자는 경청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익만 따지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들으십시오. 공자 자신이 훌륭한 경청자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을 했습니다. 제자 자로가 들은 것을 바로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부모와 형이 계신데 어찌 들은 것을 바로 행하겠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제자 염유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들으면 바로 행하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이상하게 여기자 공자는 설명했습니다. 염유는 뒤로 물러서는 성격이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자로는 남보다 앞서려는 성격이라 물러서게 했다. 이것이 진짜 경청입니다. 같은 말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상황, 필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정말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답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참 아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으십시오. 모른다고 인정하십시오. 공자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색을 경계하고 혈기가 강한 장년에는 싸움을 경계하며 혈기가 쇠한 노년에는 탐욕을 경계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감정 조절 실패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욕망을 참지 못하고 실수합니다. 탐욕을 참지 못하고 관계를 망칩니다. 공자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화가 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제자 제어가 낮잠을 자자 화를 냈습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은 흙손질할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볼 때 그 말을 듣고 행동을 믿었는데 이제는 말을 듣고 행동을 관찰한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내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뻐하되 본분을 잃지 않는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때문에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화가 나면 저녁까지 참고 저녁에 화가 나면 아침까지 참아라. 시간을 두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으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말을 조심하면 후회가 적고 행동을 조심하면 뉘우침이 적다. 공자는 겸손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다. 70세가 넘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평생 배우고 가르친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사람을 골라 따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나를 고친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서는 본받을 것을 배우고 나쁜 사람에게서는 경계할 것을 배웁니다. 공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웠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배웠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동자가 길을 막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공자는 화내지 않고 그 아이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가면 내 스승이 있다고 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습니까? 당신보다 나은 사람만 스승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만남이 배움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았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누군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공자 자신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이상주의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옳은 비판은 받아들였고 그른 비판은 무시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안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안해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충고를 잘하고 선하게 인도하되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스스로 욕보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인간관계는 타이밍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말할 수 없는데 말하면 말을 잃는다. 치자는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는 용서의 힘을 알았습니다. 원수를 덕으로 갚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원수는 정직함으로 갚고 덕은 덕으로 갚아라. 이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덕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정직하게 대하십시오.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하며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용서하면 당신이 평안해집니다. 원한을 품으면 당신이 괴로워집니다. 공자는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벗으로 삼아 유익한 사람이 셋 있고 벗으로 삼아 해로운 사람이 셋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겉만 꾸미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끌어내립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려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반성하라. 좋은 친구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나쁜 친구와도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부안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안해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조화롭되 원칙을 지키십시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두루 사귀되 편당하지 않고 소인은 편당하되 두루 사귀지 못한다. 공자는 부모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부드럽게 가내야 한다. 뜻을 따르지 않으시면 공경심을 더하되 어기지 말고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말라.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다른 관계도 어렵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효도와 공경이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하지만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하시면 가내야 합니다. 부드럽게 공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나이를 알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부모의 나이를 알아야 효도를 다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공자 자신이 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렀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길다고 하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예법이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나가지 말고
나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곳으로 가라. 공자는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형제는 벽 안에서 다투어도 밖의 모욕을 함께 막는다. 가족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공자는 상사 섬기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임금을 섬길 때는 자주간하면 욕을 당하고 퍽과 사귈 때 자주간하면 멀어진다. 상사에게 충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와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임금을 섬길 때는 그 직무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녹봉을 생각한다. 공자는 아랫사람 대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게 한다.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팀원들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팀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함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공자는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신분, 재산,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특성은 존중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엄하게, 누구에게는 부드럽게. 그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공자는 갈등 해결의 지혜도 알았습니다. 군자는 남과 다투지 않는다. 다투더라도 활쏘기와 같다. 읍하고 오르며 내려와서 술을 마신다. 그 다툼이 군자답다.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끝나면 함께 술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관계를 끊습니다. SNS에서 차단합니다. 연락을 끊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각각 그 부류에 따라 다르다. 허물을 보면 인을 알 수 있다. 말년에 공자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야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자들을 가르치고 옛 경전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잉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통곡했습니다. 노년의 공자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79년 공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73세였습니다. 제자들이 3년상을 치렀습니다. 자공은 6년을 지켰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지금 그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조화롭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존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3개월 동안 자신을 닦으십시오. 매일 반성하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 하루를 3번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못했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가 없었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못했는가?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가? 1년 동안 한 명의 스승을 찾으십시오. 배울 사람을 찾으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평생 배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공자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잘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보다 행동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2500년 전 공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를 존중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를 스승으로 모십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100년 후, 200년 후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덕이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을 전합니다. 70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는 70세가 되어서야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도 잘못하지 않는 경지. 평생을 닦은 결과였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당신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닦으십시오. 하루하루 조금씩.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공자가 증명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가능합니다. 조화로운 삶은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이 바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를 즐기십시오. 실천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